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국민안전지킴이입니다. 자, 한국손해사정협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찰이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 동안을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음주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우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용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예. 먼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치 이상, 즉 0.05 이상의 주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신호위반이나 주행침범,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이런 행위들을 둘 이상 연달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제 위협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보복운전의 경우는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통제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러한 유형들을 살펴보면 차량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면서 협박하는 행위, 또 급차로 변경을 통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나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이 있군요. 네. 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죠? 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운전자 A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황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보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전자 A가 음주운전을 하여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 차량 운전자는 A가 가입한 보험회사 대인배상 1, 2로 100%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만 운전자 A는 A 보험회사에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 보험회사 대물배상으로 100%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A 보험회사의 음주운전자 A는 대물 사고 부담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를 정리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A는 A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총 4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운전자 A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체 사고, 예. 즉 자손해서 취급이나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A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에서는 음주운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는 운전자 A가 본인의 실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하는 차량과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술을 마시고요. 네. 자, 난폭운전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도 네.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번에도 운전자 A가 난폭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난폭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A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모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그리고 운전자 A는 자손, 또 A 차량, 본인 차량은 자차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음주운전과 달리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자차의 경우도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향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에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이렇게 부담시키거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면책 규정을 두어 난폭 운전자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화가 나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면책이라든지 사고 부담금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네. 예. 자, 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죠?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난폭운전과 조금 다른데요. 예.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였지만 교통사고 발생은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가 있고요. 예.
둘째는 보복 운전도 하고 고의로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경우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보복 운전을 하였지만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일 경우에는 난폭 운전과 동일합니다. 모두 보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즉, 상대 피해 운전자는 대인 배상, 상대 피해 차량은 대물 배상, 그리고 보복 운전자 본인은 자손, 본인의 차량은 자차해서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보복 운전으로 고의 사고가 유발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상대 피해 운전자는 대인 배상 1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인 배상 2는 보복 운전자 고의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대인 배상 1도 고의 사고라고 해서 보복 운전자에게 100% 부상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상대 피해 차량의 경우는 대물 배상에서 고의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보복 운전으로 고의 사고 발생 시 대인 배상 1은 보험 처리 가능하지만 보복 운전자에게 100% 부상이 되며 예. 대인 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하고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보복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복 운전자도 자손이나 또 보복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이 돼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용어는 이를테면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보복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은 모두 일부러 낸 경우, 그러니까 고의로 낸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하면 미필적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거 따져야 되는 것인데, 네. 보복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고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복 운전 행위는 운전자의 고의에 해당되지만 교통사고 발생까지도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보복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고의 사고로 단정해서 보험 처리를 모두 면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복 운전자가 면책되는 건 당연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보험회사의 좀 잘못된 처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복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대인 배상 1을 제외한 모든 것은 면책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시나 이런 시에 좀 보복 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기 부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자기 차량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준다든지 해서 좀 강력한 페널티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손해사정협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꿀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연구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방어 운전, 또 그리고 배려 운전을 좀 생활하신다면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 운전과 배려 운전이요? 예.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앞차를 뒤따라 갈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운전을 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난폭 운전해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운전 중 교차로를 통과 시에 우선권을 좀 따지지 말고 먼저 가려고 하는 차들이 있으면 흔쾌히 양보를 해주거나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 등 깜빡이를 놓고 운전하는 등의 배려 운전을 생활하신다면 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복 운전을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초보 운전자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방어 운전과 배려 운전을 생활화하라는 그런 꿀팁까지 남겨주신 한국손해사정협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 대부분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운전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운전 자세,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대